듀플레시가 2차 방어에 아주 손쉽게 성공했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스트릭랜드에게 큰 실망감을 갖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입이 험해서 그렇지 스트릭랜드는 화끈한 파이팅과는 거리가 아주 멀죠. 잘할 때는 아데사냐전과 같이 아주 무난하게 경기를 잡고 예외였던 듀플레시 1차전과 캐노니어전을 제외한다면 자신의 경기가 안 풀릴 땐 변수 없이 지는 것 같습니다. 분석을 보기 앞서 인상적이었던 점은 당연히 듀플레시의 진화한 기량이죠. 프리뷰에서 말씀드렸듯 보통 치열했던 1차전 이후의 2차전은 압도적인 경우가 많고 공격의 선택지는 듀플레시가 더 많기 때문에 킥과 바디를 공략하며 재미를 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테크닉적인 발전이 돋보였던 경기였고 스트릭랜드는 아주 무기력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아데사냐전을 기점으로 받았던 아주 높은 하입에서 안타깝지만 원래의 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듀플레시를 처음 분석한 것은 휘테커전이었고 이후로 스트릭랜드와 아데사냐전을 분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엉성한 파이터라 생각했지만 이상하다 해서 모르겠다로 점점 생각이 달라졌죠. 그리고 이번 경기를 보고는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듀플레시는 정말 성실한 파이터입니다. 앞전에도 저스틴 게이츠나 듀플레시와 같은 선수들은 코치의 입장에서 예뻐할 수밖에 없는 파이터란 말씀을 드렸었는데 뛰어난 전략 수행 능력이 당연히 첫 번째이겠고 듀플레시와 같은 경우 거의 강박이라 할 정도로 스위치를 자주 해줄 뿐만 아니라 경기 내내 성실하게 쉬지 않고 움직이며 공격을 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성실한 운영을 하는 선수들은 할로웨이나 프랭키 에드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차이는 둘 모두 차격이나 태클의 볼륨은 높지만 힘을 많이 싣는 파워무브가 아니라 가벼운 풋워크의 가벼운 리듬, 정상적인 타이밍 안에서의 공격들을 많이 던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듀플레시는 이상하게 힘을 잔뜩 실어서 던지는 컨비네이션, 또 묵직한 바디킥과 하이킥의 볼륨을 경기 내내 유지하죠. 또 듀플레시는 신체 리듬이 너무 특이해서 타이밍을 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선 이번 경기는 전반적으로 듀플레시가 스트릭랜드를 끌고 오는 흐름이었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1차전에서는 가드를 바짝 굳히고 다소 무식하게 들어가면서 정타를 많이 허용했다면 2차전은 스트릭랜드가 좋아하는 거리 자체를 주지 않으려는 경기를 가져왔다 할 수 있을 텐데 경기를 보면 스트릭랜드의 정면에 서 있을 때는 스트릭랜드의 거리와 타이밍이 나왔기 때문에 잽이나 뒷손 스트레이트 혹은 팁킥을 허용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붙었을 때 휘두르는 뒷손 오버핸드를 제외한다면 잽과 스트레이트, 프런트킥은 사실 스트릭랜드의 무기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처럼 스트릭랜드의 공간, 즉 정면에서 서 있지 않기 위해 듀플레시가 가지고 온 전략 수정 첫 번째는 성실하게 움직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평상시에도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긴 하지만 비효율적인 움직임이 많았다면 이번 경기에선 발을 붙이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효율을 극대화시키며 정면에 서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시렐간이나 존스와 같이 킥의 활용이 좋은 선수들은 아예 등을 보이며 도망가더라도 다시 거리를 처음부터 세팅한 후에 킥을 통해 재미를 볼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아예 사이드로 돌아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뒷손을 던짐에 있어 신중한 스트릭랜드의 각이 잘 나오지 않고 오히려 듀플레시가 킥을 주면서 빠지는 모습입니다. 또 그것보다 케이지 사이드에서 큰 거 한 방에 걸리지 않기 위해 리듬을 다시 세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흐름이 좋다고 판단을 한 순간 주저하지 않고 움직여 흐름을 끊어버리는 성실함은 정말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스트릭랜드를 상대하기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당연히 잽일 겁니다. 평상시에 잘하는 다소 무식한 전진 압박을 통해 경기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성 게임을 가지고 온 듀플레시에게는 스트릭랜드의 잽 볼륨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이런 점이 아데사냐와 큰 차이를 보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듀플레시를 보면 경기 내내 쉬지 않고 앞손과 뒷손으로 스트릭랜드의 앞손을 패링하거나 막아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앞손이 계속 먹힌다는 것은 편하게 거리와 타이밍을 재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스트릭랜드가 밀고 들어와 보려고 한다면 킥으로 타이밍을 뺏는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스트릭랜드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경기를 하면서도 고민이 많아져 더욱 소극적인 운영을 강요받았던 것 같습니다. 듀플레시의 킥에 관해서 자세히 보기 전에 아데사냐와의 차이를 잠시 보자면 아데사냐가 스트릭랜드의 전진 압박을 막지 못한 이유가 몇 있죠. 첫째는 기본적으로 습관적인 린백을 통해 잽을 흘리는 움직임이 몸에 배어있는 아데사냐는 스트릭랜드의 앞손을 먹는데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데사냐와 같은 경우 러쉬로 밀고 들어오는 상대에게는 스웨이를 해준 후에 훅 컨비네이션으로 카운터 타이밍을 잘 잡지만 동일한 리듬으로 가볍게 쭉 밀고 들어오는 상대에게는 카운터 타이밍을 잡기 쉽지 않습니다. 둘째는 바디킥보다는 레그킥에 집중했던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듀플레시에 비해 빠르지만 파워가 떨어지다 보니 빠지면서 내는 킥의 위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도 하고 케이지 사이드에 몰린 상태라면 바디킥과 같이 큰 동작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로 인해 스트릭랜드와는 상성이 좋지 않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코스타전의 프리뷰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페이라전의 임팩트가 커서 그렇지 단적으로 얘기해서 스트릭랜드는 킥체크가 보기보다 훨씬 좋은 선수입니다. 아데사냐와 코스타전에선 무릎을 계속 들어주면서 아주 효율적으로 전진을 방해하거나 킥체크를 해줬고, 듀플레시와의 1차전에서도 비슷하게 페인트 없이 내는 레그킥은 체킹에 많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스트릭랜드의 잽을 먼저 끌어낸 후에 펀치를 내거나 잽 타이밍에 같이 걸어주는 킥은 1차전과 2차전 모두 유효타가 많이 나왔죠. 이런 점들 모두 스트릭랜드가 잽 타이밍을 잡기 어려웠던 이유와 연결점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듀플레시가 정면에 서주지 않고 패링을 계속 해줬기 때문에 스트릭랜드는 타이밍에 맞지 않음에도 앞손을 깊게 찔러 넣을 수밖에 없었고, 듀플레시가 킥을 내기 좋도록 거리를 내줬다고 생각합니다. 또 스트릭랜드가 잘하는 무릎을 들며 전진 압박하는 장면은 오히려 듀플레시가 더 많이 보여줬습니다. 보면 무릎을 들어주고 백스텝을 유도한 후에 본인은 스위치, 또 페인트를 통해 타이밍을 늦춰주고 내는 킥과 오블리킥의 효율이 아주 좋았죠. 이런 부분도 리듬이 너무 독특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집에서 혼자라도 섀도우를 해보신다면 컨비네이션을 넣을 때 바디 리듬이 존재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리듬이 있는 이유는 별게 아니라 호흡의 타이밍 때문이죠. 또 컨비네이션과 같은 경우 하나 둘 셋 이런 식의 호흡 타이밍에 따라 정박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흔히들 얘기하는 박자를 쪼갠다는 것은 그 타이밍을 반박자 미리 끊어서 친다는 의미이고, 듀플레시와 같은 경우 거의 모든 타격의 흐름이 정박도 엇박도 아닌 이상한 타이밍에 나옵니다. 그리고 스위치, 러쉬 페인트, 백스텝 이 모든 것을 섞어주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흐름을 잇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죠. 게다가 단발성으로 내는 펀치와 같은 경우에도 궤적 역시 정상적이지 않은데, 상대방의 가드를 뚫기 위해 거의 위에서 꽂다시피 펀치를 던지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턱이 들리기 때문에 좋은 자세는 아니지만 카운터 타이밍을 잡지 못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펀치의 압박이 심하긴 한 것 같습니다. 또 듀플레시의 공격을 보면 공격을 내는 도중에 접어버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에너지 사용의 효율이 좋지 않은 움직임들입니다. 게다가 이상한 타이밍에 무식하게 중심을 싣고 던지기 때문에 압박이 더 심할 수밖에 없다는 까다로움에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4라운드에 스트릭랜드의 코가 부러지는 장면은 뒷손이 반박자 빠르게 나왔기 때문에 안면이 노출된 것을 볼 수 있고, 자신의 코를 만지면서까지 상대의 타이밍을 뺏으려는 장면으로 보아 보기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싸우는 선수라는 점은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겠죠. 또 경기 전반적으로 스트릭랜드의 바디 허용이 많았던 만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스트릭랜드가 사용하는 필리셜 가드의 숙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좋은 바디샷들이 몇 개 들어가기도 했고 1차전에서 바디를 꽤나 허용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다는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식의 바디킥도 보면 한번 접어주면서 타이밍을 살짝 늦춰주는 것을 볼 수 있고, 바디샷을 통해 안면으로 올라오는 상단, 중단, 하단으로의 공격의 배합도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외로 괜찮은 하이킥이 많이 들어가기도 했는데, 펀치를 던지는 것은 엉성하지만 킥은 텔레그래프가 별로 없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편이죠. 자신이 약속했던 그대로를 실천한 경기가 아닐까 하고, 듀플레시의 현재 커리어를 보면 잡은 선수들의 네임 밸류는 미쳤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끝난 직후에 페이라와의 대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하지만 무조건 체급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자신의 의무를 가장 잘 수행하는 멋진 챔프가 아닐까 합니다. 스트릭랜드는 최근에 아데사냐를 잡은 이마보브와의 2차전을 하는 것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분석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곧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